데이터 분석 기초,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에서 우리 잠깐 설명했지만, 이제 기말 보고서는 우리 앞에서 다루었던 복지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보시고, 그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는데, 한번 그러면 우리 보고서 작성 절차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분석 방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분석을 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그거에 대한 예시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한국복지 패널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학술대회가 있고, 학술대회 이 자료집에 보시면 여러 보고서 샘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연구 방법이 들어가고 연구 결과 샘플도 이 학술대회 자료지를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웹사이트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한국 복지 패널 홈페이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는 매년 3월 31일 데이터가 올려져 있고, 여기 이제 대회들이 올려져 있고, 여기 연구 자료에 보시면 연구 보고서, 학술대 논문집 해서 작년도 이제 논문집, 특강 자료집 해가지고 학술대 자료집 이렇게 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는 여기 데이터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오늘 쓰려고 하는 데이터는 여기 18차 웨이브 요 데이터 SPSS용 데이터를 이제 다운 받아 가지고 제가 포지 클라우드에 업로드 해 놓은 거고요. 그 데이터를 보시면 되겠고, 설문지는 우리 잠깐 보여드렸지만 여기 설문지 여기 이제 18차 웨이브 첫 번째 가구용 요 설문지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표본 추출을 어떻게 했느냐, 조사 방법 어떻게 했느냐, 조사 결과는 어떠냐. 그래서 1차부터 이렇게 19차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포지 클라우드 돌아가셔서 우리 두잇 컨텐츠 중에 맨 위에 있는 final.r이었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설명했지만 여기 23으로 바꿔주고, 물론 이제 요거는 제가 설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요거는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이 여기 6번부터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불러와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복사본도 제가 이제 이미 만들어 놨고, 그리고 헤드, 테일 이런 거 한번 쭉 해보시면 되겠고요. 핵심적인 건 뭐였다? 변수 이름만 좀 바꿔줬어요. 18자시라서 여기 18이라고 여기다가 쭉 요거만 이제 기존 우리 구장의 코드를 이렇게 쭉 제가 바꿔주고 실행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우리 이제 구장에서 이미 한번 했던 건데 이렇게 타입 클래스가 뭐냐, 테이블 보는 거, 아웃라이어 있느냐. 여러분들 좀 이제 익숙해지셨나요? 이게 이제 뭔지 우리 리터러시 코드 뭐 데이터 리터러시 얘기했지만 일단 코드 읽을 수 있겠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처음 강의 때를 떠올려 보면 정말 외계어고 지금 이게 400줄이 넘는 코드이긴 한데, 야, 이 400줄 넘는 코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자꾸 보다 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냥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에서도 우리가 동일한 분석을 할 수가 있다. 다행히 이 이제 패널 데이터이고 변수 이름이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레이블도 비슷하고 여기서도 1이 남자였고 2가 여자였습니다.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이 빅데이터 분석 우리 동일한 교재로 수업하면서도 여러분들이 클릭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진담이에요, 이제. 여러분 진담인 거 알겠죠? 이렇게 클릭만 할 수 있으면 계속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데이터를 바꿔주면서 아까 우리 웹사이트 같지만 17차 웨이브 그 데이터만 바꿔주면 이 동일한 결과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교해 볼 수 있겠죠. 2022년 이제 결과하고 2023년 결과를. 그래서 우리 굿주차 할 때도 뭐 성별에 따라서 소득의 차이가 있느냐. 그 이제 여기 나오죠. 이제 남자는 374만 원, 여자는 201만 원. 여전히 소득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 우리 여기까지만 배웠어요. 구주차 때는.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내가 코드를 넣어놓긴 했는데 이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예요? 물론 이제 t-테스트를 하려면은 가정 테스트를 먼저 하긴 해야 되겠죠. 소득이 정규분포를 따르느냐, 실제로 이제 소득은 정규분포를 따르진 않긴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등분산성, 성별에 따라서 등분산성을 따르느냐, 그런 이제 가정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디폴트는 따르지 않는다, 등분산성은 이렇게 해서 t-테스트, 종속 변수는 소득, 독립 변수는 성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드디어 이제 이걸 해석할 수 있겠다는 거지. 해석하실 수 있겠죠? 봤더니 마이너스 31. 왜 마이너스 31이 됐냐면 남자가 1이고 여자가 2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1 빼기 2 이렇게 돼서 남자가 더 크기 때문에 소득이. 그다음에 이제 자유도는 이제 풀드 베리언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자유도가 나왔고 거의 확률은 거의 뭐 0에 가까운 확률이 나와서 결국은 이 얼터너티브 대립가설 봤더니 차이가 0이 아니더라. 0이 아니면 얼마냐? 남자는 374, 여자는 201만 아까 기술 통계량 봤지만 그게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리 통계까지 같이 돌려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계속 한번 해봅시다. 이제 성별은 봤고, 성별 말고 우리가 이제 성별에 대한 그림까지 한번 그려봤었나요? 바로 위에는 여기까지 봤었네요. 예, 77, 78까지 봤었는데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 쓰신다 그러면 t-테스트 돌리고 이런 수직 막대 그래프 제시하시면 이제 이게 이제 실험 연구라 그러면 실험 집단, 비교 집단 이렇게 바뀌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이 변수 가지고 한번 해보겠는데 나이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거냐. 좀 주의할 점이 이제 102번에 보시면 2023년 데이터라서 이제 2022에서 빼줘야 된다. 조사 시점이 2022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빼줘서 계산해 보시면 이제 나이가 추가되고 이렇게 나이가 1살부터 117살까지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네요. 우리 예전에 2015년 데이터에서는 109살 정도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이제 그려보시면 이제 나이 19세 197만 원 여기 이제 우리가 시간당 우리 평균 이제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좀 오른 면이 있긴 할 텐데 이런 그래프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런 패턴이 좀 이따 우리 살펴볼 텐데 회귀 분석에서 우리는 이제 그 데이터 분석 기초라서 얘가 리니어하다로 가정하고 좀 이따 보겠지만 나이를 예측 변수로 넣는데 실제로 나이를 예측 변수로 넣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소득하고 관계가 이 선형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런 이제 그림을 먼저 그려봐야지 우리가 제대로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지지플라트 나이까지 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이하고 소득하고 관계가 있느냐 그걸 우리 뭐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상관으로 볼 수 있는데 상관에서 이렇게 코릴레이션하고 인컴과 에이지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에이지가 여기 지금 인식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시 인식을 시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일단 여기 보시면은 나이대에 따라서 하는 거 한번 또 있었죠. 나이대에 따라서 이렇게
자, 요 부분 우리가 이제 진행을 했고, 나이대를 영이냐, 미들이냐, 올드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 아노바를 돌릴 때 나이대에 따라서 한번 돌릴 수도 있어요. 나이대에 따라서도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은 쭉 등장을 하고, 자, 여기 다치 형태로도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성별, 연령별, 월급 평균표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프가 이제 2015년보다 조금 격차가 준 것처럼 뭐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40 같은 경우는 좀 격차가 아마 새로운 표본이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성분 40대 이렇게 소득이 확 올라간 분이 있네요. 아마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만 이렇게 쭉 올라왔고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아직 간격이 상당히 넓은 간격인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그 직종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직업이 월 소득이 많으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가상 적은 게 가삼이 육아도우미 90만 원. 이거는 소팅이 안 된 거네요. 소팅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10에서 봤더니 가장 많은 게 역시 의료, 그다음에 경영 이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그림을 그렸더니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왔네요. 이거를 이제 줌 해가지고 크게 보시면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료 전문가 해가지고 이제 화면을 크게 보시면 이렇게 크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우리가 보시면은 하위 탑 10, 청소원, 환경미화원 76만 원 이렇게 이제 소득이 낮은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얘도 이런 이제 그림이 등장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생성형 대화형 인공지능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 쉽게 했는데 뭐 그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다 이렇게 코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만 바꿔주고 거기에 맞게 이제 분석하라 그러면 뭐 이제 이렇게 엔터 여러분들 제가 첫 시간에 이렇게 했으면 야 저거 수업을 할 때 좀 설명을 해주시지 계속 이제 런만 누른다 그렇게 했을 텐데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 한번 설명을 했었죠. 설명을 했었고 이렇게 쉽다 분석이 결과도 잘 나오고 물론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에러는 요즘 이제 인공지능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즘은 이제 초점이 되는 게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관점이야. 여기도 보면은 이제 종교에 따른 뭐 이제 이혼 결혼율 이런 거 그게 이제 예전하고 좀 달라진 면이 있는데 그거의 의미는 뭐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쭉 보시면 뭐 요거 앞부분 이거 구주 차트 했던 거라서 요거를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데이터만 바꿔도 동일한 분석이 이렇게 가능하다. 이걸 우리 이제 이 앞에서 다뤘던 R 마크다운 이용해 가지고 문서화 시킬 수도 있죠.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네, 중간에 아마 그 여러 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용량 문제요. 매번 우리가 요 얘기를 하는데 메모리가 이제 너무 차가지고 저도 이제 이런 간혹 중간에 에러가 나는 경우 이제 원인을 찾을 때 이 메모리를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가 거의 1기가로 할당해 놨는데 1기가에 다 메모리가 차서 중간에 실행을 할 때 오류가 발생했던 거고 일단 이제 메모리 문제를 다시 세팅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앞부분부터 쭉 한번 이제 실행을 한번 또 메모리를 지금 이제 2기가로 제가 바꿨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15주차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에러가 발생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거냐, 거기에 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15,000명 여기 디멘션 보면은 이제 15,000명 데이터 디멘션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931명 1,157개 베리어블을 다룬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쓸데없는 거는 좀 뭐 건너뛰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 그다음에 제가 이제 클릭을 했지만 클릭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코드가 완벽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블록을 지정해 가지고 한 번에 다 실제는 이제 컨트롤 A로 누르면 한 번에 다 얘가 잡혀요. 한 번에 다 잡히고 결과도 이제 쭈루룩 다 분석이 됩니다. 쭉 분석이 돼서 거의 이제 우리 여기 마지막 쪽 여기 이제 t-테스트 전까지 한번 이제 쭉 한번 돌려볼까? 이렇게 쭉 해서 잘 돌아가는지.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긴 한데 뭔가 이렇게 쭉 돌아가는 게 보이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결과를 확인해야 될 때는 한 번 돌리고 한 번 돌리고 보는 게 필요한데, 근데 여러분들 그림 같은 경우는 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화살 표시를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된 그림들이 하나씩 하나씩 등장하기 때문에 이 그림들을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기가로 설정이 나왔는데도 이제 거의 1기가 육박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메모리 문제가 항상 왜 안 될까 했을 때 여러분들 메모리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t-테스트 했었고요. 자, 우리 앞에서 다뤘던 게 뭐예요? 지역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한번 돌려보고 결과를 봤더니 F검정. 지역이 7개의 지역이 있었어요. 7개의 지역 간에 소득의 차이가 있는지 봤더니 차이가 있고, 어떤 지역 간이냐? 그러면 이제 1부터 7까지 1이 아마 서울이었고 2가 서울 경기였는데 이렇게 박스 플랫. 여러분들 그동안 아웃라이어 많이 못 봤는데 오늘 아웃라이어 엄청 많이 보네요. 이렇게 위수염에 이렇게 해당하는 아웃라이어들 많네요. 1,000만 원 넘어가시는 분 1,500, 2,000 이렇게 해서 지역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그런 분들이 존재하고, 중앙이 50% 해당이 되는 값이고 아래수염은 거의 0에 근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0에 근접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사후 비교 튜키 방법이나 쉐페 방법 이용해서 사후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쉐페를 봤더니 그룹 간 여기서 이제 4번, 1번, 4번, 1번, 뭐 6번, 1번, 7번, 1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수도권과 지역 간의 차이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회귀하기 전에 이렇게 아까 그 테스트 했었죠. 상관 테스트. 그래서 코릴레이션 테스트를 이제 한번 해보시면 여기서는 네, 인컴이 이제 인식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장 함수를 써서 이렇게 인식시키는 방식으로 네, 그래서 웰페어 달러 표시 인컴 웰페어 달러 표시 에이지 해가지고 썼더니 상관이 마이너스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나이가 증가할수록 소득이 떨어진다. 진짜 그런가요? 실제로 우리 그림 봤더니 안 그랬는데 40대 60대까지는 올랐다가 60 이상일 때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결과만 보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우리 상관의 통계랑 봤을 때 항상 산점도를 먼저 보고, 이게 고급 통계라서 그렇긴 한데 리니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해석할 때.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일단 이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이하고 어떤 이 소득 간의 예측 변수 봤을 때 나이가 증가할수록 떨어지더라. 특히 60대 이상 확 떨어지더라.
그런데 여기서 성별을 이제 중다회귀 모형으로 넣어가지고 성별에 따라 어떠냐 봤더니 성별도 이제 여기서는 남자인 경우는 더 성별이 남자 여자 이렇게 남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소득이 떨어지냐 올라가느냐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참 애매해요. 이렇게 이제 해석하여 그래서 이건 지금 우리 중다 회계에서는 다중공손성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남자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해서 요거는 조금 적정한 방법이 아닌 것 같고 연속 변수에 다른 거를 좀 찾아야 되는데 우리 다른 그룹들을 찾아가지고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에서는 그냥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특히 표준화 회귀계수 우리가 볼 때는 베타 함수 봐가지고 이렇게 표준화 회귀계수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약식으로 지금 한 거예요. 약식으로 한 거고 좀 가정에 맞지 않게 나이라든지 지금 성별도 그렇고 두 개 다중공손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그 남자가 1로 코딩, 여자가 1로 코딩이 돼 있어서 성별도 이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성별만 한번 따로 돌려볼까요? 여기 인컴에서 모델에서 한번 성별만 따로 여기 맨 밑에다가 추가를 해서 성별을 한번 따로 돌려볼게요. 성별이 지금은 이제 클래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모델을 세 번째 모델로 잡고 이렇게 성별을 돌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다중공손성 문제가 항상 이제 두 변수를 동시에 넣었을 때 원래는 이렇게 이건 다중공손성 문제 생기지는 않네요. 여기서도 이제 아마 뒷부분에 이 연령대에 따라서 좀 성별에 따라서도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아마도 여기는 그 0을 여자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2를 남자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남자가 172만 원 더 높은 걸로 이렇게 차이가 난 걸로 확인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중공손성 문제를 여러분들이 중다회귀 모형에서는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한번 정리를 쭉 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아래 실습이었고 다시 우리 마무리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5주차 수업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우리 전반부에서는 어떤 수업을 했었냐?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계획이 됐고, 이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때 데이터 분해력,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기 위한 거다. 그러기 위해서 R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2주차부터 해가지고 포지 클라우드 어떻게 접속하는지 그리고 우리 이제 3주차 때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변수와 함수 패키지 이 부분 다뤘습니다. 3주차 때. 4주차 때 우리 이제 데이터 프레임 다루고 5주차 때 데이터 탐색 다뤘었고요. 우리 6주차 때 데이터 가공, 7주차 때 이제 데이터 클리닝, 결집값과 아웃라이어.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드디어 데이터 시각화, 산점도, 막대, 상자 그림, 그리고 지도와 인터랙티브 시각까지 살펴봤고요. 그 내용을 이용해서 우리 이제 마지막 9주차, 10주차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 분석의 기초다 할 수 있고요. 특히 정형 데이터 분석, 텍스트 마이닝 분석 이런 분석들을 이용을 해서 전반적인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10주차 수업의 마무리였고 후반부 우리 11주차부터는 통계 이제 모듈형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뒤에 후반부 5주차는 통계에 좀 초점을 두고 우리 11주차 때는 변수의 타입과 데이터 구조, 특히 이제 기술 통계, 그래서 집중 경량의 측정치, 변산의 측정치 이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실제 가설 검정과 추정, 통계적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7단계, 5단계 유의 수준, 유의 확률 기억나시죠? p-밸류 값을 이용해서 연가설, 대립가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가설은 대립가설, 연가설을 기각한다. 그래서 이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얼마냐? 점 추정, 신뢰 구간 추정 95%, 99% 이렇게 봤고, 추리 통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추리 통계 중에 하나가 평균의 비교, t-테스트, 독립표본, t-검정, 종속 t-검정, 그리고 아노바 이런 분산 분석 모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t-테스트 해봤고, 그리고 우리 이제 14주차 때 이건 좀 이제 중급 통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 맛배기로 상강과 회귀 모형, 그래서 단순 중답 회귀 모형을 살펴보고, 우리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제 재현성을 갖춘 데이터 분석 보고서 R 마크다운을 한번 실습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에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이때까지 배웠던 데이터 분석의 기초와 통계, 기술 통계, 추리 통계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기말 보고서 쓰는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15주 동안 이제 어려운 내용 따라한다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마지막까지 이제 기말 리포트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 분석의 기초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